내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네, 시작. 왕마야 나! 첫 환자가 외상 환자라고 했던가. 안녕하세요 꾹님, 저는 11살 남자아이입니다. 제 사연은요, 동생이 껍질만 골라 먹어요. 닭껍질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오리고기라든지 껍질만 골라서 먹어요. 저도 껍질을 먹고 싶은데 동생에게 말을 하면 계속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저는 사실 치킨을 먹을 때 치킨 껍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치킨을 먹다가 진짜 이제 못 먹겠어, 너무 배가 불러, 더 이상 꼴배기도 싫어. 근데 마지막에 껍질을 탁 떼가지고 껍질은 또 들어가. 아이러니하죠, 아주 그냥.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친해지지 얼마 안 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치킨집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닭껍질을 이제 다 발라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닭껍질을 다 발라? 따로 먹으려고? 아니, 닭껍질은 좀 느끼해서 난 별로 안 좋아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국TV가 그때 느낀 게, 얘랑은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동생이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양보를 계속 해줘 버릇하면은 형 동생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동생의 건강까지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랑 대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어리더라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인 게 아닌 형과 동생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타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동생아, 너 껍질 좋아한다고 했지? 나도 껍질 굉장히 좋아하지만 너한테 모두 다 양보를 할게. 그 대신 앞으로 먹는 음식마다 껍질은 너가 다 먹고 속살은 다 내가 먹을게. 오케이? 오,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그래, 내가 껍질만 먹을게.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는 좋아할 겁니다. 그 후에 아주 맛있는 귤이라든지 아니면 랍스터 뭐 이런 거를 먹을 때, 너 껍질만 먹는다 그랬지? 자, 껍질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생도 흠칫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동생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형한테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눠 먹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아주 현명하게 동생을 케어할 수 있는 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꼬골이 병명을 위조 가짜 환자입니다. 뭐라? 안녕하세요. 저는 꾹TV 구독자이면서 유튜버인 12살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원래 거짓말을 좀 많이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진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끔 진실을 말할 때 부모님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며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난데없이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발 닥터국님이 이 글을 보시고 저의 고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명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신뢰라는 게 한번 잃어버리면은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도 신뢰를 잃었다고 하니까 진짜 상심이 너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연자님,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알고 계십니까? 언덕 위에서 굴린 아주 조그만한 눈덩이도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굴러가게 되면은 눈이 계속 뭉쳐서 다 내려왔을 때쯤이면은 눈사태가 막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대입하자면은 어떠한 일이든 이제 지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계속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친구한테 나는 여자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에 난 화장을 싫어하고 운동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무리 그 뒤에 진실을 말하더라도 여자 꾹TV는 화장을 싫어한다, 여자 꾹TV는 운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거짓말을 더하게 된 셈이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사연자님도 이 말은 아실 겁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지금 당장 우리 사연자님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빨리 깨달아가지고 조금씩 진실을 쌓아 간다면 아주 긍정적인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신뢰만큼 우리 사연자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사연자님 파이팅! 꼬골이 실제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환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라네. 저는 12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때 딸을 당했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 12살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무시할 것 같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 걸 때마다 조심히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조심히 말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말을 할까 두려워서 그저 듣기만 합니다. 친구가 상처받는 말을 하면 그저 꾹꾹 참습니다. 만약 욱한다면 친구에게 더욱 상처받는 말을 들을까봐 꾹 참습니다. 계속 참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어떡하죠? 예전에 따돌림을 당했던 상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소심하게 대한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꾹TV가 조금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을 이 꾹TV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게 됐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망설여지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과거의 일로 친구분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아서 말이나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그 우려가 더욱더 주변인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한다는 거를 우리 사연자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만큼 주변인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들을 우리 사연자님이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자신감도 생길 거고요, 더욱 적극적이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에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말들이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지 또 가깝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연자님 쿡TV가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꼬골이 세균이 침투하였습니다. 세균? 형이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이 자기 거라고 괴롭혀요. 방뿐만이 아니고 뭐 장난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TV 아니면 컴퓨터, 한 집에 형제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싸움이죠. 꾹TV 어렸을 적에는 사실 집이 조그맸어요. 하나는 부모님 방, 하나는 이 꾹TV 방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방이 없었어. 그래서 이게 참 동생한테 항상 좀 미안한 거예요. 동생은 꾹TV랑 잘 때도 있고 부모님하고 잘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착한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억지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형이 한 번 더 들어와서 그 방을 자기 거라고 또 그런다, 그러면 형의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고 이 방이 진짜 형 방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형이 만약에 맞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하고 생필품들은 다 바리바리 따가지고 형 방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그냥 대자로 뻗어 누우세요. 이렇게 아무리 억지로 일으킨다 그래도 절대로 일어나지 마. 의자를 붙잡든 어디를 붙잡든 절대로 일어나지 마. 내 방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형이 동생 방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연자님 건승을 빕니다. 꼬골이 이제 그분을 모셔올 때가 됐군. 어서 모셔오게.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겪는 병입니다. 꿍님, 저는 올해 2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 학창시절 때 일이 벌써 그립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업도 가져야 하는데 취업도 어렵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구할지, 취업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꿍님을 제가 1만 명 때부터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꿍님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힘들어요. 꿍님이 제 사연을 듣고 말씀을 해주시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꿍님 사랑해요. 일단은 사연자님 갓 성인이 됐는데 벌써부터 이제 부모님을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국TV가 형이지만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박수 한번. 진짜 요즘에 참 갓 성인이 되신 분들 정말 경제활동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요즘에는 이제 취업도 아닌 이제 인턴십인가? 그것도 무슨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인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국TV는 갓 20살이 됐을 때 많이 놀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빙, 편의점, 김치공장, 공사장에서도 일해봤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국TV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국TV가 어마어마한 걸 얻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보수가 낮고 힘든 직업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적성이 맞는지, 내가 어떤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점들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 이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크리에이터 꾹TV라는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얻었던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꾹TV가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은 회사든 아르바이트든 개인 사업을 하든지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학업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개발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산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잘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에다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른 채 회사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오직 이것만 바란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해도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둘 수 있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제 갓 성인이 됐는데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한번 실현을 해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갖는 직업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꽁TV도 그랬으니까요.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꼬골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사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꾹TV가 그 사연을 읽고 또 해결 방법을 조금 제안을 드리다 보니까 꾹TV가 더욱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닥터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꾹TV는 다음에 더욱 명쾌한 답과 사연을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